오늘은 논란을 빚고 있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해마다 세법 개정안이 나오면 이런저런 논란이 일기는 합니다. 하지만 올해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유난히 시끄럽습니다. 만만한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을 털어가려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박근혜 대통령도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느꼈던지 세법 개정안이 나온 지 나흘 만에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하루 만이 지난 12일 원점에서 새로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수정안이 또 문제입니다. 논란의 핵심을 짚어보죠. 정부가 마련한 세법 개정안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획기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는 게 사실입니다. 즉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을 기존의 소득 공제 방식에서 세액 공제 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방식을 이렇게 바꾸다 보니 고소득자들에 대해서는 세금이 중과되고 일반 중산층 이하까지 세금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국 월급쟁이들의 불만이 많이 나온 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월급쟁이들이 왜 이렇게 큰 불만을 표시하는지 그 근본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즉 정부가 이번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감세 기조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대기업과 고소득 자산가들에 대한 감세 정책에는 손을 대지 않고 만만한 월급쟁이들 주머니만 털어가느냐는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이죠. 상대적 박탈감이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한 불만의 근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이런 불만에 대해 전혀 엉뚱한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원점에서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하루 만에 뚝딱 수정안을 만들어냈지요. 세법 개정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연간 소득 금액을 애초 3,45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대폭 올려버렸습니다. 그러자 세금이 늘어나는 근로자 수도 애초 434만 명에서 205만 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리고 7천만 원 이하는 1년에 2, 3만 원 정도만 세금이 늘어나도록 했습니다. 결국 7천만 원 이상 소득자들의 세금만 실제로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럼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물론 세금을 더 내려다 안 내게 된 200여만 명은 불만이 없어지겠지요. 그리고 연소득 5,500만 원에서 7천만 원 소득자도 1년에 2, 3만 원 정도 세금을 더 내니 그 정도는 참을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왜 세금을 더 거두려 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근로자들에게 세금을 덜 걷게 되면 그 부족분은 어디에서 충당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꼬여버렸습니다.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두려는 이유는 복지 확대 등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을 모두 실현하려면 5년간 무려 135조 원이 들어갑니다. 이를 실행해야 할 정부로서는 당연히 이에 필요한 세금을 어떤 식으로든 더 거두려고 머리를 싸매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이번 세법 개정에서 근로소득자들한테 세금을 더 거두려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틀을 고려하지 않고 박 대통령은 마치 자상한 어머니처럼 국민들이 세금을 더 걷는데 불만을 터뜨리자 가장 간단하고 즉자적인 방식으로 그럼 세금 더 올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는 아기 떡 하나 더 주는 방식이죠. 이래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복지 확대는 무슨 돈으로 할 것입니까? 복지 확대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거나 국가 빚을 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국채를 발행하는 건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결국 국민들한테서 세금을 더 걷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고집하지만 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증세가 불가피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되어 온 부자 감세 기조를 철회하고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투자 활성화 명목으로 감세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로 인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덜 거친 세금이 무려 82조 원에 이릅니다. 정부는 이렇게 감세를 해주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이어 경기가 살아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은 2.9%에 그쳤습니다. 반면 20대 재벌들의 지난해 내부 유보금은 무려 820조 원에 이릅니다. 한마디로 투자하라고 세금을 깎아줬더니 자기들의 배만 불린 셈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동안 지속됐던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 등에서 더 많은 세금을 걷고 그 다음에 월급쟁이들에 대해서도 부담을 늘려달라고 하는 게 옳은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번 세법 개정안 사태는 이런 큰 흐름을 완전히 무시한 채 중산층 이하 근로자들의 세액 부담을 완화시키는 선에서 미봉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긴 세수 차질액은 대기업 세무조사 등을 통해 충당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얼마나 지켜질지 의문입니다.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박 대통령이 증세 불가를 고집하다 보니 그러려면 복지 축소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움직임이 새누리당과 보수 측 일각에서 일고 있는 점입니다. 논리적으로만 보면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증세를 않겠다면 복지 공약을 재조정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기업이나 부유층에 대해 계속 감세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부자 감세를 계속하면서 세금이 부족하니 복지도 줄이자는 것은 너무나 뻔뻔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나갈 때입니다. 그리고 이런 논의의 시작은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의 불가능함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양해를 구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게 지금 대통령이 할 일입니다. 야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복지 증세에 대해 본격적인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마침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복지 증세를 위한 정치권의 공동선언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 논란이 복지 증세를 본격 논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